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 리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정말 쟁쟁한 강자들이 출전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한국 선수들 지난 라운드에도 박정환, 신진석, 김지석 이 세 명의 선수는 네.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잘해줬어요.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좀 잘 못해줬거든요. 이번 라운드 이 상위권의 선수들 말고도 좀 랭킹이 낮은 선수들도 꼭 좋은 성적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 앞서 중국 갑조 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최 주관은 중국 기관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 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률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인데요. 박정환 선수, 신진서 선수, 김지석 선수는 지난 라운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일단 연패를 끊었어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역시 갑조리그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요. 김지석 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다가 또 커제 구단을 꺾으면서 지금 기세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 선수가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패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은 지금 50%가 넘질 못하거든요. 좀 더 승률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6라운드 한국 선수 결과인데요.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랭킹 1, 2, 3위는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패한 게 좀 아쉬워요. 네, 특히나 이제 강동윤 선수가 중국 신의 기사인 천이선 선수에게 패한 것이 오더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위표입니다. 장수팀이 다시 1위를 다시 가져갔고요. 네, 장수팀 참 잘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벌 항저우 그리고 중심 베이징 그리고 이제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두팀까지 이제 상위권에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장팀도 많이 올라왔네요. 네, 저장팀도 하위권이었는데 지금 점점 역시 저장팀 같은 경우는 멤버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당연히 라운드가 진행되면 올라올 확률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네, 이제 하위권 팀들인데요. 두 개의 텐진팀이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선전팀도 9위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좀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설현준 선수가 속해 있는 웨이팡 팀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 정도 순위에서 머물러 있고요. 웨이팡 팀 같은 경우에는 승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승점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아마 주장전이나 이런 곳에서 좀 패배를 많이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7라운드 오더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판팅이 선수가 예상대로 네.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한쪽도 피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그런 주장전. 박정환 선수, 판팅이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는 5대 5예요. 지금 6승 네. 6패 50%인데 뭔가 예전에 응시배에서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항상 만날 때마다 빛이 남아있는 느낌이거든요. 꼭 오늘 주장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비교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6승 6패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같고요. 또 역시 그는 50%라고 해도 왠지 좀 박정환 구단이 좀 밑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랭킹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다른 세계대회 성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판팅이 구단 물론 잘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더 높은 곳에 있거든요. 왠지 이 50%의 승률 좀 아쉽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결. 일단 박정환 선수가 역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만 판팅이 구단의 스타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까다로운 상대인 건 확실하잖아요. 판팅이 구단 사실 약점이 딱 뭐다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바둑을 두잖아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도 별명이 자체로 무결점 바둑. 네. 자신의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판팅이 구단을 의식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은 박정환 구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자신의 바둑을 뒀으면 좋겠는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웨이팡 팀이 홈팀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중국 갑조리그의 경우는 홈팀, 그러니까 어웨이 팀의 개념이 있는데요. 홈팀의 경우는 이제 흑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판의 두 중에서 흑 2번, 백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주장전을 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조리그를 참가하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100번을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이제 주장전에서 100번을 잡은 팀이 홈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주장전을 두는 선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네, 없을 것 같죠? 떠오르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주장전을 두는데 내가 흑번으로 두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룰로 봤을 때는 이제 덤이 7집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대다수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6집반도 선택권이 있다면 흑 쪽을 조금 더 백 쪽을 좀 더 많이 네. 선택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다 백을 선택을 하겠죠. 다만 이제 팀 내에서 100번을 잘 두는 기사가 주장전을 피했을 때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흑번을 잡는 경우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선수들 본인들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뭐 거의 대다수의 기사가 네. 100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주장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대2 동점 시에는 승점이 달라지는 결과 때문에 실제로 웨이팡 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승수를 무려 11승이나 거두고도 승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좀 엇박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길 때 4대 0을 이기고 질 때 주장전 치고 이러면 승점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양화점에 진행하고 3-3을 들어갑니다. 이 두 선수의 기풍을 생각하면은 초반부터 뭔가 치열한 전투보다는 서로 좀 잔잔하게 끌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서로 판팅이 구단 굉장히 이제 실리에 민감하면서 단단하게 두고요. 단단한 만큼 딱히 뭐 약점이라고 말할 부분이 보이진 않아요. 그나마 본다면 전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약하다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팅이 선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LG배에서 미히팅 선수한테 패배를 했는데요. 네, 초반에 미히팅 선수의 좀 밀어붙이는 전투력에 좀 당황했던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뭐 그리고 다시 또 미히팅 선수가 좀 경솔한 수를 두면서 서로 엉키는 과정들 그런 바둑이 진행이 됐는데 판팅이 구단이 뭐 수익에 약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약점이라 뽑는다면 전투력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포석을 좀 전투보다는 좀 잔잔하게 구상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박주환 구단도 사실 초반부터 막 치열하게 전투를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 싸우는 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좀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기사들 자체가 좀 적기는 한 것 같아요. 커제 구단만 해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김지덕 구단도 뭐 최근에는 싸움 자체를 좋아하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주도적인 전투를 이끄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뭐 한국의 신진서 구단 정도는 뭐 확실하게 이제 전투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 탑랭커 선수들 중에서도 막 진짜 적극적으로 먼저 전투를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른 기사는 미히팅 구단. 네. 미히팅 구단이라면 확실하게 싸움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적극적인 기사로 본다면 미히팅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일단 웨이팡 팀 같은 경우에는 설현준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거든요. 설현준 선수가 근데 지금 뭐 판을 두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네.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역시 그만큼 웨이팡 팀의 기본 전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이제 판팅이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인 장에이지의 선수가 있고 작년에 이링타오 선수가 굉장히 핫한 기사였잖아요. 그렇죠. 이링타오 선수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작년도 그렇고 네, 잘 두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선수가 꾸준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제 가장 성장한 신의 기사 상도 받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좀 웨이팡 팀은 사실 한국 선수가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중국 선수로 거의 구성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많이 나오는 모양은 아니지만 프로 기사들이 또 싫어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상되는 진행으로 2단 젖힐 것 같고요.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제 7라운드 전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3승 3패라면 박정환 구단한테는 너무 아쉬운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뭐 연패를 끊고 저번 라운드에 이제 중국의 판일러 선수 개인적으로도 상대 전적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고 중국 갑조 리그 내에서도 연패에 빠져 있었는데 뭐 모든 걸 다 지금 풀어냈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뭔가 박정환 구단의 성적이라면 4승 2패도 좀 아쉬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한 5승 2패쯤 돼야 이게 좀 박정환 구단한테 어울리는 성적이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3승 3패 아직 뭐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좋은 결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기전도 성적이 항상 좋기 때문에 LG에도 좋은 성적으로 8강에 진출하고 있고요. 자, 초일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갑조 리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스파링 하기에 좋은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바둑리그가 시작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속기전이기 때문에 다른 네. 세계 대회를 좀 준비해야 한다 그런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이제 갑조 리그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감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파링 맞나요? 상금이 스파링 치고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세계대회급 대국료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이 스파링이지 거의 뭐 세계 대회 한 16강 정도 그 정도죠. 16강에서 8강 사이 정도의 이제 대국료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약간 더 크죠. 네. 그러니까 말이 스파링이지 사실 진검승부랑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내 선수들도 갑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대국을 진행을 하고요. 또 신진서 구단이 이제 국내 랭킹 2등이 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작년 갑조리그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뭔가 강자로 인정받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야 뭐 작년 승률까지 더해도 승률 70%가 될 정도로 갑조리그에서 정말 꾸준했던 기사고요. 또 그 승률 70%가 절대 가볍지 않은 게 박정환 구단은 주장전만 두거든요. 그렇죠. 뭐 진짜 특이한 상황 아니면 주장전만 두기 때문에 정말 계속되는 진검승부. 박정환 구단 진짜 작년에 중국 갑조리그에서 박정환 구단의 성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성적 5승 8패를 거뒀는데도 전체 승률이 거의 70%.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작년에 다른 세계 대회는 커리어 하이를 찍었잖아요. 네네. 중국 갑조리그에서 5승 8패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을 할 때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금 다른 곳에 다른 팀으로 스카웃됐습니다. 제 보면 박정환 구단도 자유계약 선수니까요. 네. 이제 본인이 원하는 팀이 있다면 더 높은 가치를 받고 더 많은 어쨌든 프로는 돈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바둑기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55% 정도고 이제 10%가 한 집이라고 감안했을 때 2% 정도 이동한 거면은 이제 0.2집 정도 오간 거거든요. 뭐 차이가 없다고 네, 봐야죠. 의미가 뭐 전혀 없고요. 박정환 구단은 절에와 반대 방향의 붙임을 선택을 했고요. 판테이 구단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3-3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박정환 구단은 판테이 구단이 선택했던 그 수법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덤이 큰 바둑이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진행을 시키면은
여기만 두더라도 흉내 바둑처럼 되기 때문에 흙이 재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걸쳐도 실패 같은데 또 걸치지 않고 다른 곳 그렇죠. 먼저 하변을 하변 쪽으로 둘 수가 있으니까요. 네. 흙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진행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곳은 그곳으로 막고 이 자리를 두어서 이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충머리가 충머리가 된다는 모양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먼저 결행을 해두는 거죠. 네.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둬야 되나요? 그러면 자체로도 뭔가 여기만 둬도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걸린다라는 걸로. 네, 이렇게 해놓고 약간 요거는 나중에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단수 쳤을 때 나가면은 하나 바로 요걸 해놓고 축을 두면 쭉 나가서 맞아요. 예.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네. 이게 저희가 절대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만 이제 쭉 나가다 보면 좌상기가 흙이 이제 선수 되는 곳이 저곳도 있고 뭐 그 옆도 있고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딱 축이 됩니다. 네, 실전에 나올 수가 없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잡히면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석에서 이렇게 막았다는 것은 아까 지금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 자체가 흙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중국 인공지능 절에 같은 경우는 참고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참고도에서 따내고요. 이곳을 두고 단수 있고 이곳 둘 때 이제 여기 두는 걸로 이제 참고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축을 좀 약간 늦게 보죠. 네, 축을 못 볼 때도 있고 버그 같은 게 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면 박정환 구단은 하나만 빠져놓고 네, 주겠죠. 하나 빠져놓고 무조건 단수 치는 걸로 잡을 확률이 높아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기사들이 축으로 잡을 수만 있으면 거의 단수 쳐서 잡잖아요. 그렇죠. 네. 판티 구단 입장에서도 축으로 잡히는 건 너무 두텁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백이 다르게 모양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중국 갑조리그의 초반 스피드보다 좀 느린 느낌이에요. 두 선수 모두 좀 초반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판테이 구단은 네, 그냥 치받는 선택을 하면서 아마도 좀 쉬운 진행을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젖혔을 때 이제 젖히고 끊으면 아까 보여주신 변화대로 이곳을 단수 치는 거는 축이 있기 때문에 별로예요. 그러면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최대한 그냥 쉽게 두고 하변 쪽을 두는 것이 뭐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둘까요? 네, 판테이 구단스러운데요.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드는 게 참 판테이 구단이 이름을 알린 건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도 24살밖에 안 됐거든요. 워낙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어린 느낌은 아니어서 네, 이제 단순히 판테이 구단은 단순히 바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좀 진중하고 좀 조심스러운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기사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차분해요. 뭐 분위기 자체부터 모든 면이 약간 과거의 이창훈 구단을 좀 떠올리게 하는 좀 그런 바둑 그리고 평소 성격까지 좀 이창훈 구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네. 진짜 판테이 구단이 컨디션 좋을 때 바둑을 보면은 진짜 이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던 바둑은 이제 신민준 구단이 농심배에서 판테이 구단을 뒀을 때 그냥 조금 앞서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회를 안 줬거든요. 정말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바둑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또 그런 차분함으로는 또 박정환 구단도 안 뒤지잖아요. 네, 그렇죠. 괜히 무결점 바둑이라는 별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서로 뭔가 굉장히 신중하게 구상하는 그런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판팅이 구단보다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조금 약간 날렵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판팅 구단 진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두는 바둑이고 박정환 구단은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화려한 행마라든지 이런 수들도 두기 때문에 두 기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의 행마가 좀 더 좀 날렵하고 화려합니다. 뭔가 박정환 구단은 스스로에게 뭔가 계속 약간의 변화를 좀 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좀 더 날렵하게, 어떨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좀 다양한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두 기사 모두 인공지능으로 정말 많이 준비를 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초반 포석이 지금 진행되는 변화가 뭐 대충 대등하다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주 평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잡죠. 보통 우아기 모양에서 축으로 잡히게 되는 상황에서는 백이 아래쪽 끊는 수를 프로들 바둑에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 모양 앞서 보였던 변화도 같은 경우에는 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흙이 괜찮은 모양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은 우상 쪽에 흙이 날짜로 굳혀져 있는 장면 더더욱 배석도 괜찮거든요. 아직 이 바둑 초반 몇 수 진행 안 되긴 했지만 왠지 느낌이 굉장히 장기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그러다가도 그렇죠? 언제 전투가 붙을지 모르는 게 프로의 바둑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치열한 전투 좀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전투를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바둑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잔잔한 집바둑보다는 그래도 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바둑을 중계하는 저희도 그런 바둑이 좀 더 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뭐 선수들이 싸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 먼저 조금 비틀어 가네요. 아니면 그 두 선수도 이 모양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참아뒀을지. 박정환 구단은 지금 백에게 기회 실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을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앙을 두텁게 결국 이 우변에서부터 중앙으로 연결되는 두텁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판테이 구단에 들어올 때 공격으로 좀 승부를 봐야 합니다. 어쨌든 바둑판 안에 없는 집을 덤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띄울 수밖에 없고요. 박정환 구단도 사람이니까 그쵸? 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을 두면 손을 뺄 것 같아요. 또 안 쉬울 수도 있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날일자라면 그러니까 이곳을 날일자로 뒀다면 씌우고 싶을 텐데요. 이 한 칸을 뒀다면은 아마 씌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판테이 구단은 대범하게 손을 뺐습니다. 지금 하변이 판테이 구단의 판단은
뭐 먼저 두더라도 심하게 공격 안 당할 것이다. 뭐 위쪽으로 오면은 받아서 여기로 받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받던 해서 어차피 사활은 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집으로 내가 많다. 네. 약간 이런 의사표시 같거든요. 오,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거길 들어갔다는 것은 느낌이 지금 뭐 평범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두겠다라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건 지금.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오히려 두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 흙의 자산이 없어집니다. 분위기는 지금 여기까지 돌이 와 있으니까 충머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싸울 수 있다. 이거 뭐 지금 축이 안 되거든요. 딱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둑 시작할 때부터 잔잔할 것이다. 처음부터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박정환 구단의 수법은 전투를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게 왜 싸움이 시작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이거는- 만한. 젖히고 넘어갈 때 이곳의 돌의 위치 때문에 여기가 돌이 없으면 백이 이곳을 2단 젖힐 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에 돌이 있어서 딱 끊어버리면은 바로 대책이 없죠. 잡히거든요. 일단 먼저 공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흐름인데요. 뭔가 여기서 때이르게 좀 주도권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정환 구단도 워낙 지켜내는 게 강한 기사다 보니까 잘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판테이 구단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런 돌을 뭐 어느 쪽을 쉽게 버리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작게 버릴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네. 작게 버리는 게 지금 안 떠오르는 상황이잖아요. 흙이 좌하게 둬놨던 돌들이 두터워서 뭐 충머리를 써서 어딜 두기도 그렇고요. 일단 나갔어요. 사실 나가는 거 외에는 다른 수가 별로 없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단수 치고 호구 쳤을 때 이곳 2단 젖히는 거와 이쪽이 뭐 움직이는 게 가능하면 괜찮은데 지금 밀어가도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이거 뭐 2단 젖히는 게 안 되니까요. 하변 두 점이 그냥 잡히면은 어떤 결과, 어떤 진행이 돼도 웬만하면 백이 이상합니다. 그래 이 바둑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큰 집이 날 모양이 없어요. 근데 하변 쪽에 느닷없이 흙의 큰 집이 나타난다? 이거는 확실하게 흙이 좋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변 실리가 큽니다. 일단 모양이 저렇게 되는 모양이 절대 좋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네.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판테인 구단은 이쪽을 예측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침입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 쪽에서 누르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손을 뺀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 수를 봤다면 백이 어딘가를 하나 더 놓는 게 판테인 구단한테 좀 더 어울리는 수법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고요. 일단 주도권은 흙이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판테이 구단은 그것도 끊는 게 낫지 않나요? 그쵸. 지금 지금 이거 뭐죠? 그러니까 이걸 왜 끊는 게 낫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흙이 아래쪽을 받는 건데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 나갈 때 여기 단수까지가 선수잖아요. 네. 이곳까지가 선수라는 게 이제 중앙 쪽 뭔가 진행을 시킬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젖혀서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은 이 느는 것이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테이 구단의 생각을 쫓아보면 그거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수 이렇게 두면은 잡아주면 당연히 득인데 손 뺄까봐 이것을 밀어서 손을 둘까봐. 까봐. 근데 사실 근데 먼저 하나 해두면 되는데요. 어차피 버릴 거라면은 그렇죠. 백은 꼬부려야 되잖아요. 먼저 둬 놓고 그냥 똑같이 두면 되는데요. 근데 한 칸 칸이든 뛰던- 꼬부려야 네. 되는데 그때 단수 치면 그때도 손 뺄까봐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이 자리도 굉장히 두터운 네. 자리여서 손 빼기 좀 쉽지 않은데요. 다만 그나마 판테이구단 이해해보려면 자연스럽게 이으면서 지키니까 끝내기로 또 당하니까 네. 좀 이런 게 싫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그냥 젖힌 것은 흑에게 너무 두터움 넘겨주는 셈이라 이거는 글쎄요. 뭐 인공지능 절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눈으로는 그냥 흑이 당연히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그리고 또 집을 또 챙겼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편한 그런 진행입니다. 네. 꼬부려서 최대한 크게 잡겠다는 게 박정환 구단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오, 판테이 구단도 의도를 살리네요. 붙여갑니다. 실전 아무 생각 없이 젖힐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잡는 순간 잡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거길 그- 나가요? 박정환 구단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젖힐 거라 생각하면 사실 이수로 그냥 젖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길 뒀다는 것은 그렇다고 이건 안 두겠죠. 이거는 뭐 딱 걸리는 거죠, 이거는. 도로 여기는 안 잡혀 있으면서 이 자리는 지금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흙이 망하는 길이고요. 흙이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오, 그냥 보이는데 늘었어요. 그 얘기는 이걸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게 지금 버리면 너무 크다. 이걸 밀면요. 지금은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다음 젖히면은 막을 때 끊는 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상전은 흙이 빨라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빠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여기를 또 젖혀 이어서 네. 이거는 흙이 잡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태현 프로가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아니라 백이 그냥 살려주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단수 치고 살 때 움직이면은 물론 귀에 큰 집을 내고 살았지만 아까 잡은 거에 비하면 내키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앙이 아까 전에는 진짜 이보다 더 두터울 순 없다. 완전 철벽이었는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선택하는 것은 중앙 두터움보다는 이제 좌하기 쪽 실리거든요. 글쎄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박정환 구단은 판티니 구단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판티 구단에게 실리를 너무 내어주면은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조금 더 복잡해질지언정 실리를 넘겨주지 않는 쪽이 속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박정환 구단의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지금의 박정환 구단의 선택보다는 전에가 보여줬듯이 역시 젖혀서 잡는 것이 훨씬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좀 더 바둑이 쉽게 느껴지죠. 네. 두텁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은 조금 더 실리 지향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판테이 구단이 치중 가능수를 둘 수 있을지 일단 박정환 구단은 젖혀갔습니다. 끊어가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수 치네요. 판테이 구단은 그냥 단수 쳐서 살리는 선택을 하겠다. 이 진행 제 백이 이곳을 단수 치고 있고 호구 치고 지키고요. 지키고요. 백이 중앙 나가고요. 이게 손? 손을 빼나요? 손을 뺄 것 같아요. 여기가 잡으러 가도 이게 살아있네요. 이게 찝으면 살아있는 거죠? 찝고 그렇죠. 젖히고 호구 쳐서요. 그렇다고 이쪽을 막는 것은 입구자에서 네, 이거 살아있죠. 입구자도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살아있어요. 이렇게 잡겠다는 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이네요. 아까와 다른 건 살았고 조금 덜 두텁게 잡았지만 사는 게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중간 원수를 뒀으면 어땠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판테이 구단도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판테이 구단은 그 단수 교환을 해놓으면은 흑이 손을 빼니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 지금 단수를 치면 안 받습니다. 이제는 넉점 가볍죠. 아까보다 더 백이 손해예요, 오히려. 차라리 이 단수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귀를 막는 게 집으로 이득이지, 지금 상황에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따내는 거는 오히려 기분만 좋지 집으로 손해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냥 나가야 되네요, 여기를. 그럼 흑도 기세상 안 찌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찌르고 싶은데 찌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백이 흠집이 생기잖아요. 위로 단수 치면 이렇게 해서 아예 잡아버릴 수가 있고, 늘어서 두면 나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 쪽 둘 때 백이 좀 신경 쓰이고요. 굉장히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실전 심리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던 느끼는 네. 것은 다시 돌아가면 박정환 구단 그냥 아까 젖혀서 여기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박정환 구단이 젖히는 수를 순간 놓쳤을 것 같아요. 그냥 느는 것만 생각하고 네. 늘어서 이거 잡는 것보다는 사는 맛을 남겨놓고 잡는 게 낫다. 박정환 구단에게 만약에 여길 늘고 바꿔치기가 아니라 젖히고 막아서 두는 변화로 이렇게 둘래 지금처럼 둘래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여길 이렇게 잡는다고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도 약간 기회를 놓쳤어요. 네,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러니까 이게 젖히는 것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아니 뭐 젖히는 게 뭐가 어렵다고 박정환 구단 정도 되는 기사가 이걸 못 봐 하실 수 있는데, 모양으로는 사실 너무 느는 게 모양이 맞습니다. 일감은 거의 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 이제 여기를 젖히고 젖혀서 두는 거를 순간적으로 그런 행마를 놓친 것 같아요. 그걸 뒀으면 확실하게 우세를 잡고 중반전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좀 편한 싸움 같긴 해요. 저는 판테이 구단이 차라리 다 6점 버리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단수 치는 거 말씀하시는 네, 이게 거죠? 단수 치고 입고 호구 쳐서 잡았을 때 뭐 한 칸 뛴다거나 막아서 득을 보는 게 네. 괜찮거든요. 일단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고, 다만 나중에 너무 단조로워지니까 단조로운 상태에서 집이 좀 부족할 것 같다가 판테이 구단의 생각인 것 같고. 아니, 저는 그 생각도 있지만 그 박정환 구단의 수익기 자체가 그 수익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그러니까 판테이 구단 생각에 내가 이걸 단수 치고 두면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잡아서 그거를 이제 박정환 구단이 흑이 좋다라고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좀 역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가야지 하면서 지금 그냥 지켰을 것 같아요. 그 의도를 거스른 건 맞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막아줬으면 백도 잘 버텨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애초에 공격을 당해서 곤란해진 모양에서 이돌 뭐 잡히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활용은 좀 남겨놓은 상태, 굉장히 두터운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찔린 게 더 아프거든요. 저도 안영준 해설위원과 똑같은 의견이에요. 단수를 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수를 안 친 판테이 구단의 생각은 사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죠. 네. 더군다나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죠. 이해가 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모두 상대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초반전입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전투가 더 길어질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 아직까지는 59% 해봤자 너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100이 56% 정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한 10% 정도는 바뀐 거거든요. 뭐 백은 당연히 이을 테고요. 흑도 뭐 밀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이 수를 일단 저희 생각에는 잘 안 둘 것 같고요. 모양이 안 좋아서 아마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이래놓고 이 6점을 백이 잡느냐 못 잡느냐, 네. 잡을 수 있다면 백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만이면 좀 더 돌이 모여야 생각하기 편해질 것 같은데, 일단 귀에
백이 넉 점을 잡는 모양이기 때문에 흑이 6점만 살릴 수만 있다면 확실히 집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보다 두 선수가 느끼는 거는 더 흑 쪽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투기사가 볼 때는 흑이 살기만 하면 그렇죠. 너무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넘어가는 역시 차단을 했어야 되는 모양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 차단은 참 쉽지 않죠. 네, 인공지능이 뭐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렇지 저희가 한눈에 딱 보자마자 사실 느낌이 오는 창구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좋다. 아까 전에 하던 치중, 뭐 치중 같은 치중하는 거. 거, 예. 네. 근데 아까 그 창구도는 보자마자 아, 나올 리가 없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박정원 구단의 판단 저는 아무리 봐도 백은 여기를 단수를 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뚫리면서 좀 꼬인 판테니 구단 입장에서 좀 꼬여가는 것 같고요. 지금 넘어가면서 뒷맛 없이 깔끔하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흙이 넘어가는 순간 살아 있어요. 여기를 두면 여기로 두든 여기로 두든 살아 있는 모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젖히고 젖혀봐야 그냥 빠지면 이 흑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진짜 보통은 이런 거 잡으면 좀 돌을 놓고 따내던지 뭔가 약간이라도 뒷맛이 있기 마련인데 정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박정원 구단은 일단 그냥 탈출을 선택을 했어요. 이걸로 깔끔하게 좌변집은 완성이 됐습니다. 35집이 훨씬 상회하는 큰 집을 짓는 데 성공했고요. 40집인데요, 40집. 지금 좌변 연결한 것까지. 40집의 그러니까 하변? 우하 쪽도 거의 10집 가까운 모양. 집으로는 100집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앙을 잡기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 이걸 못 잡으면은 지배 균형이 맞질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저 상변 모양이 공격한다고 아주 큰 집이 날 모양은 아니잖아요. 네. 일단 박정환 구단 지금까지의 형세 아주 잘 짜고 있습니다.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사 공격이 약하다기보다는 워낙 타격이 강한 두기사다 보니까 넉넉한 봐도 굳이 무리하지 말라 뭐 네. 이런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거기야 언제든 선수인 자리고요. 지금 뭐 중앙 끊어서 잡아주면 너무 고마울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중앙을 끊어주면은 진짜 이보다 고마울 수가 없죠. 이걸로 뭐 봐도 끝났다고 생각할 것 네. 같아요. 박정환보다는. 이거는 왜 지금 이런 걸 하냐면요. 혹시 나중에 정말 혹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거 둘 때 뭐 나간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 나가는 게 선수니까 젖혀서 아예 중앙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저 2점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절대 못 버릴 지금 타이밍에 해두겠다.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기사들이 이런 걸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중요한 순간 아니면. 근데 인공지능은 아예 극초반부터 맨날 여기는 왜 안 해놓냐. 무조건 여기에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혹시라도 팩감 하나 그렇죠. 그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럴 일 없다. 네. 그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박정우 구단도 처음부터 저길 두라는 게 인공지능이 높은 숫자라는 걸 알지만 네.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딱 지금 타이밍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착점을 했고요. 많은 프로 기사들이 그렇게 착점을 할 겁니다. 좀 기다렸다가 혹시 거기 안 받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면 두는 거거든요. 네. 오, 근데 거길 젖혔어요.
이거는 진짜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무조건 살린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끊어지질 않는다. 네. 이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팩이 잡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낸 걸 대비하는 거고요. 뭐 반발하는 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탄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저 젖힐까요? 아니면 나갈까요?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네. 밀어가면은 오히려 자세가 나오고 지금 그리고 백도 사실 그곳이 이제 옥집 모양이 되면은 못 흙이 살았죠. 혹시라도 살아가는 순간에는 백도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 백대마도.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 집도 밑에가 안 한 나요. 집도 안 나요. 그러면 이 돌 살면 뭐 이 돌도 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일단 그것을 젖혀서 끊어지는 것까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저런 수는 또 하나 정도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뭔가 수순인 것 같고. 좀 멋있죠? 네. 일단 멋있는 행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테이 구단이나 박주환 구단이나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을 살릴 때 더 잘 두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예 그 옷을 막아서 아예 집을 내버렸어요. 그거는 역시 백돌도 못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침착하게 한 칸을 뛰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약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바뀌었어요. 백수가 조금 넘었죠? 아 지금 좀 넘었나요? 워낙 돌이 왼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수수가 짧아 보였지만 지금 한 백수가 조금 넘었는데요. 일단 판테이 구단이 이번 LG배 대국도 그렇고 좀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팀 구단과 대국도 초반에 급격히 무너졌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무서운 추격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바둑을 만들기까지는 했습니다만 박정환 구단은 뭐 미팅 구단보다 훨씬 더 침착한 스타일이니까요. 방심하지 않고 조금만 더 집중하면 바둑이 크게 기울어져 버릴 상황입니다. 지금 이수의 의도는 역시 다음번에 찝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두텁게 해놓겠다. 네. 뭐 이 돌 잡겠다기보다는 좀 압박을 해두겠다 정도인 것 같거든요. 뭐 이 돌도 살긴 살아야 되는 모양이니까요. 속기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기전이 아닌 게 속기전이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장고대국에서는 엄청 큰 실수는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뭐 서로 초읽기 단계도 아니고 시작한 지 이제 2시간 반. 각자 1시간 이상 남아있을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제한 시간 걱정도 안 해도 되는 상황. 일단 박정우 구단은 쭉쭉 밀어가면서 저곳을 상변을 자연스럽게 두텁게 깨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때이르게 우세를 잡은 바둑인데요.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